뉴욕 증시 과매도 인식의 저가 매수율 1%대 상승 마감.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 지수가 동반 급반등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에 실망감에 급락했던 뉴욕 증시는 낙폭 과대라고 인식한 듯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단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84.18포인트, 1.2%준 4829.59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2.63포인트, 1.16% 오른 5,471.05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93.77포인트, 1.16% 상승한 16,884.6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주요 주가 지수는 올해 최악의 주간을 보낸 바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에 5.77% 급락하며 2022년 1월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또한 4.3% 밀려나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증시가 흔들렸던 2013년 3월 이후 최대 주간 하락률을 찍었습니다. 이날 고용시장은 고용 불안보다는 큰 폭으로 조정된 주가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만큼 통화 완화 기대감을 안고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입니다. 바이칼 놀리지 투자 분석가 애덤 크리사플리는 지난 금요일 이후에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만한 별도의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니라면서도 과매도 상태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저가 매수를 유도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상승은 기술업종의 성장주와 우량주가 골고루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가 3.54%였고 아마존도 2.34% 오르며 나스닥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테슬라와 브로드컴, 코스트코도 2%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넷플릭스도 1.45% 올랐습니다. 다만 애플은 이날 아이폰 16을 처음으로 선보였지만 크게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인식 속에 시장의 반응은 미미했고 강보합으로 맞췄습니다. 알파벳은 1%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TSMC가 3.8% 오르고 AMD가 2.83%, 퀄컴이 1.63%, ARM이 7.03%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등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주도 강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세계 최대 항공우주 기업 보잉은 생산 현장 노조와 사측의 근로계약 협상이 합의에 도달한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등 굵직굵직한 정부 정보기관들을 고객으로 둔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업 펠란티어와 대형 컴퓨터 시스템 제공업체 델 테크놀로지스는 S&P 500 편입 결정 소식에 주가가 뛰었습니다. 팔란티어는 14% 이상, 델은 3%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의 생명공학기업 서밋, 미국의 생명공학기업 서밋테라피utics는 현재 개발 중인 폐암 항암 약물의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대형 제약사 머크의 대표적 항암제 키트 루다의 효능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뒤 주가가 무려 56% 급등했습니다. 반중 상승폭은 75%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세계적인 생명공학 기업 머크는 이 같은 소식에 주가가 2% 하락했습니다. 이날 머크는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더글라스 시 레이 앤 어소시에이츠의 파라세트 매니징 파트너는 지난주는 약간 과매도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약간의 단기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쌓이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돈을 빼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시장을 좌우할 만한 지표나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부채 상환을 제때 못할 우려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8월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3개월 동안 최소 부채를 상환 못할 평균 인식 확률은 13.6%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개월 연속 오르면서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8월 고용투자지수 EPI는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EPI는 고용시장을 보는 선행지수로 지수가 상승하면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8월 EPI가 109.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의 수치는 108.71로 하향 규정됐습니다. 미국의 7월 도매 재고는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을 기준 도매 재고는 계절 특성 및 거래일수 차이를 조정한 결과 9,03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0.2%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준 인사들은 오는 17일과 18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을 돌입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대선 TV 토론이 예정돼 있으며 11일에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12일에는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등이 나옵니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이 올랐습니다. 기술과 부동산, 산업과 금융, 임의 소비재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풀에 따르면 연간지금 금리 선물 시장은 9월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을 71%로 반영했습니다. 50bp 인하 확률은 29%로 반영됐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마감 무렵과 거의 같았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1.93포인트, 13.09 떨어진 19.45를 기록했습니다.